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가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너는 참 착하긴 한데 뭔가 가벼워 보여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말해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는 그 억울함.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만 피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했다면이나 만약에 틀렸다면 미리 사과드려요 같은 예방적 사과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은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전에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틀릴 수도 있는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녀의 아이디어는 항상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그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예방적 사과가 먼저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팀장은 다른 사람의 평범한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은지 씨는 또다시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방적 사과는 상대방에게 내 말은 믿을 가치가 없으니 미리 할인해서 들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셈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신의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면 정말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말에도 확신이 없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적 사과 대신 자신감 있는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현재 제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명시하세요. 이는 사과가 아니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은지 씨가 이 습관을 바꾼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회의에서 그녀는 새로운 브랜딩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같은 품질의 아이디어였지만 이번에는 모든 팀원이 진지하게 들었고 결국 그녀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예방적 사과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허나 저만 그런가요? 같은 자기 의심 표현입니다. 법무팀의 변호사 현우 씨는 회의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의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 조건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법적 분석은 정확했고 실제로 나중에 그가 지적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당시에는 누구도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의심 표현이 그의 전문성을 가린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 의심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 판단력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문가조차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면 왜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을 신뢰해야 할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표현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자신의 판단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 조건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전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정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추가 검토 후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현우 씨도 이 습관을 바꾼 후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심 표현을 줄이면 여러분의 전문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기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모르겠네요. 같은 무력감 표현입니다. 디자인 회사의 팀장 소영 씨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팀원들 앞에서 토로했죠.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해질 때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소영 씨의 솔직함을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조차 해결책을 모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무기력함이 팀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버렸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력감 표현은 왜 위험할까요? 리더의 언어는 팀의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반복되면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문제 해결 의지마저 약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무력감 표현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뇌는 모르겠다는 신호를 받으면 사고를 멈추려 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현재 파악 중입니다. 하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말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팀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는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영 씨가 이 습관을 바꾼 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팀원들도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력감 표현을 멈추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도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표현은 괜찮아요나 상관없어요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업팀의 대리 준호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군가 회식 장소를 물어보면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정하세요라고 했고 업무 분담에서도 저는 상관없어요. 필요한 곳에 배치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배려심 깊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점차 동료들은 준호 씨의 의견을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괜찮다고 할 텐데 뭘 물어봐라는 생각이 든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그는 항상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본인이 상관없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일만 그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표현은 나에게는 선호도가 없다, 즉 의견이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은 점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죠. 또한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어와 비 중에서는 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거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을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선호를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상관없는 상황이라면 두 방안 모두 장점이 있으니 팀에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유연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준호 씨가 이 습관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기 시작하자 동료들이
그의 판단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점차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줄이고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훨씬 커집니다. 5번째 마지막 금기어는 별거 아니에요나 그냥 운이 좋았어요 같은 성과 축소 표현입니다. IT 회사의 개발자 혜린 씨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그녀의 코드를 칭찬하면 별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라고 말했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상사가 혜린 씨의 성과에 대해 물었는데 그녀는 또다시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상사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겠네요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성과 축소 표현은 왜 위험할까요? 자신의 성과를 계속 축소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성과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사자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굳이 높게 평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한 이런 습관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나 이런 결과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는 건강한 표현입니다. 정말 팀의 도움이 컸다면 팀워크가 좋아서 가능했지만 제 기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균형 잡힌 평가를 하세요. 공자는 일어난 일의 원인을 아는 것과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혜린 씨가 이 습관을 바꾼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성능을 30% 향상시켰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상사는 그녀의 전문성을 새롭게 인식했고 6개월 후 팀 리더로 승진시켰습니다. 성과 축소 표현을 멈추면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계속 의심하고 축소하는 사람은 점차 더 작은 목표만 설정하게 되고 결국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 금기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예방적 사과, 자기의심, 표현 무력감, 표현 무조건적 동의, 그리고 성과 축소 표현이었죠.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겸손한 게 우리 문화 아닌가요? 물론 겸손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 여러분을 대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게 되어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말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며칠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초 멈춤 기법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3초간 멈추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충동적인 자기 비하 표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녹음 연습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 보세요. 동료와의 대화를 재연해 보거나 중요한 발표를 연습하면서 말이죠. 녹음을 들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자주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일 체크리스트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5가지 금기 표현을 적어두고 하루 종료 전에 각각 몇 번 사용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개선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대화 시뮬레이션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면접 상사와의 면담 전에 미리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자신감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혹시 이런 표현들이 있었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그 표현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라도를 자주 쓰는 분이라면 그 대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약 21일간 반복하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자신감과 관련된 전두엽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적 표현을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자존감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놀라운 건 언어 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말하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뇌의 변화는 실제로 자신감 향상, 의사결정 능력 개선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각하는 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말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